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챙겨 먹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귤은 곧잘 까 드시는데요. 이 귤이라는 게 앉은 자리에서 연달아 여러 개를 까먹곤 하는데요. 이렇게 먹다가는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에 좋은 귤이지만요,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요, 귤의 영양 성분과 함께 귤을 많이 드시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귤에 대한 영양 성분과 그 효능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귤의 칼로리는 100g당 39kcal로리로요. 7개 정도를 먹게 되면 밥 한 공기를 먹는 것과 같은 열량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겨우내 통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1회 섭취량으로는요, 1개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식사 직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귤에는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신맛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산성식품으로 알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귤은 무기질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귤의 유기산은요, 소화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되고요, 귤에 있는 무기질 성분 때문에 우리 몸에는 알칼리성 성분이 남기 때문에 귤은 알칼리성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귤에 풍부한 비타민C는요, 그 자체의 효능도 좋지만요, 흡수율이 낮은 무기질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흡수율이 낮은 칼슘과 철분의 경우 그 흡수율이 2배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신맛을 내는 구연산은요, 피로의 원인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로를 없애주고요,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요, 독소나 노폐물 배출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거기에다가요, 귤에 함유되어져 있는 아미노산의 양은요, 사과나 배보다도 약 2배 이상 함유되어져 있고 망고나 바나나에 비해서는요, 10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귤 껍질 안쪽에 흰 부분과 알맹이를 싸고 있는 속껍질이 있잖아요. 이 실 같은 것을 귤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귤락에는 식이섬유인 펙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져 있어 장 안에서 수분을 조절해 가지고 변비를 해소하고요, 설사를 억제하는 작용으로 장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는 비타민 P가 풍부해서요, 심혈관 질환, 그 중에서도 특히 중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P는 다른 비타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소한 비타민인데요. 그 생소함이 무색할 만큼요, 아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자 폴리페놀의 일종인 비타민 P는요, 감귤류에 들어있는데요. 헤스페리딘, 메밀국수에 많은 루틴,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등을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이 비타민 P는요, 비타민 C를 안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C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중성지방을 분해를 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무엇보다도요, 모세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해서요, 노인성 자반증을 비롯해서 잇몸 출혈은 물론이고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타고난 효능이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 P라고 알려진 헤스페리딘이 이 귤락에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 귤락은요, 쓴맛이 나서 많이들 싫어하시는데요, 이 쓴맛은 나린지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나린지는요, 지방대사 개선제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유방암 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나린진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노후된 적혈구를 새로운 적혈구로 교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알레르기 물질인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하여서요, 알레르기 증상과 열을 낮춰주고요, 폴리아민 합성을 억제하여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금속인 카드뮴을 배출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빼고 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채소나 과일에서는 보고되지 않는 폴리메톡시 플라보노이드는요, 감귤류에만 있는 유일한 화합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메톡시 플라보노이드는 특히 항염, 항암, 항비만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우리 재래귤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플라보노이드는요, 식물이나 균류의 2차 대사산물의 일종으로요, 노라타라는 뜻의 라틴어의 플라부스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다망색 또는 노란색 계통의 화합물로서 5천여 가지가 넘는 천연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식물에서 발견되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플라본, 플라보놀, 이소플라본, 안토시아닌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귤에는 약 60종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귤에는요, 베타카로틴을 비롯해서 루테인과 베타크리토잔틴이 주로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비타민 A의 전군 물질로도 작용을 하고요. 아이들의 성장은 물론이고 면역 체계의 기능과 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핀란드라든지 미국,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베타크리토잔틴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당뇨라든지 류마티즘, 폐암, 식도암, 자구암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귤에 함유된 베타크리토잔틴의 함량은요, 100g당 3.22mg으로요, 오렌지보다도 46배, 레몬보다도 161배나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챙긴다고 해서 귤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게 되면요, 손과 발가락은 물론이고요, 얼굴까지 노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일종인 베타카로틴은요, 몸에 쌓여서 손과 얼굴을 노랗게 만드는데요.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천연의 색소 성분입니다. 이 중 베타카로틴의 경우에는요,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지만요, 과도하게 드시게 되면 일부가 비타민 A로 전환되지 않고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 남은 색소 성분이 피지와 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각질층에 색소가 침착되어 가지고 피부가 노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바닥과 발바닥은요, 각질층이 우리 몸의 다른 곳들보다 두꺼워서요, 베타카로틴 잔여물이 많이 남아있게 되어서 특히 더 노래지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귤 말고 당근이나 호박을 과도하게 섭취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귤을 많이 먹어서 노래진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요,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 색소가 지용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느리게 배출이 됩니다. 대소변은 물론이고요, 땀이나 피지를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흰색 속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속옷도 누렇게 색이 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인 색은 세탁을 아무리 잘해도 잘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귤은 하루에 얼마만큼 먹어야 좋을까요? 피부가 노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귤은 적당히 먹는 게 좋은데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제 주먹만한 크기의 귤 하나당 비타민C가 55에서 60mg 정도 들어있는데요. 한국영양학회가 정한 비타민C의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은 60에서 100mg이기 때문에요. 중간 크기의 귤을 하루에 한 개만 먹어도 일일 권장량을 충족하게 됩니다. 특히 귤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과일 속 과당도 청량 음료 속 액상 과당처럼요,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이때도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